경조사, 제사, 차례 굉장히 부담이라고 그래요.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도 곤란합니다. 자, 우리들한테 가슴에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 명절, 제사, 이게 이혼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바람 불면서 추석이 있죠. 그러면은 사실 경조사, 제사, 차례 이런 게 사실 우리 아내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남편분들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내 눈치 봐야 되니까. 명절이 돼서 본가에 가려고 하면 아내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이제 얼굴에 온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가서 어떻게 좀 화목하게 지내볼까 하고 남편분들도 이렇게 전전긍긍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아내분들, 특히 젊은 층들에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사 강요하면 이혼 사유야. 친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조상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강제할 수 없다. 강제하면 이혼 사유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사 같은 경우가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깨어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해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지금 뭘 바라시냐면 참석은 해라. 왜냐하면 집안 일가가 다 모이고 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사위가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인사 겸해서 참석은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 윗신이 쓰지 않겠느냐. 음식은 우리가 다 준비하마. 이런 경우가 더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의 일가가 모이는 자리라고 하는데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한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반복됐다, 갈등이 증폭됐다, 오히려 이게 이혼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안 되고요. 집안의 경조사에 어느 정도는 참석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저 아래쪽 시골에서 예약을 하시고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아들이나 딸들을 이혼시키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하세요. 세상에 내 생일날은 안 와도 좋아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와도 되는데 아버님 생신에는 남편이죠. 본인한테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칠순이 있었다. 근데 조그만 지역사회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맏며느리를 하나 드렸는데 안 오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참석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니까 결국 칠순잔치를 안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유, 애들이 자꾸 하라고 돈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아유, 요즘 누가 요즘 칠순에 내가 번거로워서 그냥 여행 가기로 했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창피하니까 동네에 있기. 근데 지금도 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도 먹먹할까요? 제사나 경조사라는 게 그런 거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집안에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뭐 기념일 정도이지 며느리라든가 사위를 이렇게 혹사시키는 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울고 있지 않나? 그런데 소송에서는 그 불참하는 것이 원인 없고 본인의 고집만을 내세웠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자료를 부담하기에는 이혼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논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강요한다, 이혼 사유 된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다만 그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두 분이니까 옛날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하신 분들이 5대 봉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부부만 해도 10분이시고, 그리고 차례까지 해서 12번 정도 이렇게 차례상과 제사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종손이라고 강요한다, 무조건 참석을 강요한다, 이건 이혼사유입니다. 그래서 조상 봉사와 관련한 제사나 차례를 그 자녀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강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 이것도 곤란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만 받아들이면 좋죠. 물론 그 사람들을 보고 한 거예요.
그 외에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내 배우자의 혈족인 거죠. 그냥 피부치인 거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만큼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집안 전체와의 인연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이만큼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경조사 참석은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일단 내 배우자가 굉장히 서운해요. 그런 다음에 오래도록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역시 아직까지도 내 일가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그 사람 전부를 버릴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계에 위한 최소한의 경조사 참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테니까 이 정도의 배려심은 가져야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 주신 분들을 위해서 Q&A 준비했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집을 나왔다라고 하면 남편 측에서는 가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내 측에서는 그 위해를 피해서 피신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거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남편의 폭행에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오신다라고 하면 집을 나온 것이 이제 유책사유로 작용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 어린아이들을 두고 나가는 어머니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나오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대책 함께 세우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책사유는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1호가 부정행위고요. 6호가 기타 사유인데 1호하고 6호에 대해서만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였거나 외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6개월 기간 상관없이 용서를 했다라면 그때부터 이혼 사유가 안 되고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셔도 이혼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였거나 6개월은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